다케모노 고노스케의 마지막 손님. 19살 게이코는 일본 오우츠 중심가의 춘추암이라는 과자점의 점원으로 일하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동생 5명과 함께 살고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게이코 양은 명랑하고 순수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춘추암에서 벌써 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가난한 환경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다. 춘추암은 매일 아침 조례 시간에 한마디 제안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게이코의 차례가 되어 며칠 전 손님에게 선물 받은 시집을 소개한다. 조그만 가게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조그만 당신의 가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득 채우자. 라고 소개하며 단숨에 선물 받은 책을 다 읽고 나서 장사의 세계란 이처럼 멋지며 똑같은 일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 멋진 일이 되기도 하고 재미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발표한다. 조례가 끝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자 게이코는 따뜻한 차를 대접한다. 할머니가 차를 건네받으며 말한다. 늘 신세만 지는군요. 손녀 미도리가 게이코 양한테 예쁜 종이약을 받았다고 하던데 바쁠 텐데 감사해요. 춘추암의 과자도 좋아하지만 게이코 양의 따뜻한 마음에 기분이 좋다고 인사를 건넨다. 춘추암의 지배인인 가야마는 조례 시간에 게이코가 소개했던 시집을 읽어보는 중이다. 유통회사의 과장으로 있는 지배인의 친구인 나카가와가 들어오며 아직도 이런 책을 팔라는 거야? 장사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사투인데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투쟁이 필요하지. 자본력과 조직력을 무기로 말이야. 대화를 듣고 있던 게이코도 다른 직원들도 나카가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게이코가 말한다. 전 나카가와 씨 말처럼 어려운 건 잘 모릅니다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소중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듣고 있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게이코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한 뒤 퇴근하여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지붕 위까지 눈이 가득 쌓인 자동차 한 대가 게이코 옆을 스쳐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려보니 자동차가 가게 쪽으로 향하더니 가게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과자를 사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게를 향해 뛰어갔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신사에게 게이코가 물었다. 혹시 과자가 필요하십니까? 여기가 춘추암이죠? 신사가 가게를 바라보며 이미 끝났군요 라며 돌아가려 할 때 게이코가 재빠르게 본인은 이 가게 직원이고 과자가 필요하시다면 문을 열겠다고 대답하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 차 안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다. 잠시 후 가게 안으로 들어온 신사는 45, 6세 되어 보였고 이름은 시도로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어간다.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을 닫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왔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의사가 버텨봐야 하루 이틀 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알리고 잡숫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다 드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 여쭈니 전에 먹은 오우스에 있는 춘추암에 어떤 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맛있었다고 하셔서 늦은 시간이지만 왔습니다. 게이코는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과자를 직접 골라보겠다고 말하고 부드러운 과자로 고르면서 좋아하시는 과자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된다. 혹시 원하시는 과자가 아니라면 손님 댁을 알아놓았다가 골라드린 과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신사에게 주소와 성함을 메모지에 남겨달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게이코는 누워 계신 어머니를 먼저 뵙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고생했어, 이젠 언니가 할게 말을 건네며 빠르게 상을 차린다.
어느덧 10시가 되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지막 손님은 잘 도착했을지 어머니가 과자를 보고 기뻐하실까? 혹시 과자가 목에 걸려 고생하지는 않으실지 여러 가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어제 저녁 일이 걱정된 게이코는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과자점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왔던 신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게이코는 눈물을 흘린다. 늦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게이코 양 얘기를 하며 과자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가 밀린 탓인지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숨을 거두신 뒤였다고 한다. 전화기 넘어 울고 있는 게이코에게 신사가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이코 양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답니다. 눈을 감기 전에 그 가게 참 좋은 가게로구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게이코 양의 착한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게이코는 마음을 진정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쓰여서 지배인에게 공장을 다녀오겠다고 한다. 공장에 도착한 게이코를 공장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공장장은 4년 전 게이코가 과자점에 입사할 때 나이가 어리니 장학금을 지원해 줄 테니 학교와 병행할 것을 권유했고 게이코는 누군가에게 응석을 부리게 되면 그나마도 버텨내지 못한다며 거절했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 공장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장례식에 가지고 갈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 게이코는 오랫동안 새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모으고 있던 금액에서 과자값을 지불하고 정성스럽게 과자를 포장해 춘추암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에 가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다. 신사 시도로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게이코를 발견하고 놀라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아, 게이코 양, 그저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께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게이코는 준비해온 과자만 전해주고 돌아가려 했으나 시도로는 게이코를 집안으로 안내했고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내리는 장례식에 우산도 쓰지 않은 게이코의 머리에 하얗게 눈이 쌓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도로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인간이 인간에게서 받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쁜 감정으로 어머니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믿으며 참았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상인에게 이런 멋진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며칠 뒤 춘추암에 시도로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홍보물이 배달되었다. 게이코의 미담이 실린 신문이었다.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따뜻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감동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게이코를 훌륭히 키워온 여러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게이코의 선행이 알려지자 춘추암에는 격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배인 친구인 나카카와 씨가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모두 틀렸음을 시인하며 시집을 읽고 싶으니 빌려달라고 했다. 싸늘하지만 맑게 갠 거리, 비록 코트조차 입지 않았지만 추위를 잊은 듯 걸어가는 게이코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어린아이에게 종이접기를 해주며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 일터와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겨울 코트를 구입하려고 모은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게이코는 몸이 따뜻한 것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